네, 9장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9장에서는 ggplot2를 배워볼 거고요. 이 ggplot2는 지난 시간 계속 배웠던 타이디버스 패키지 모음의 핵심이 되는 패키지이고 데이터를 가시화할 때 쓰입니다.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기 전에 보통 실제로 눈으로 쭉 보는 게 중요하죠. 실제 데이터 숫자를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툴을 써서 전체적인 모양을 보기도 하는데, 최근에 ggplot2는 R을 사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사용하는 그런 패키지이고, 차라리 지난 6장에서 배운 이 기본 그래피컬 펑션들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패키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몇 가지 규칙을 또 배워야 되긴 하는데, 그 규칙을 배우는 게 처음에는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ggplot2의 그 활용성이나 성능이 워낙에 좋으니까 꼭 학습을 해 두셔야 되는 패키지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네, 삼포도를 가지고 처음에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아이리스라는 데이터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이리스 데이터로 플롯을 몇 번 해보긴 했는데, 이 데이터는 네, 타이디버스를 읽어야겠죠? 네, 이 데이터는 150개의 샘플 그리고 5개의 변수가 있는 데이터고요. 그 5개 변수 중에 4개는 넘버로 되어 있고 하나는 스피시스를 나타내는 범주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3포를 그리고 싶은데 3포를 이 페탈 랭스랑 이 꽃받침 꽃잎인가요 이게? 꽃잎의 위스랑 꽃잎의 랭스를 3포도를 그리고 싶은 겁니다. 3포도는 이런 식으로 x축, y축에 해당하는 점을 찍어서 이 길이하고 넓이가 뭐 상관관계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네, gg플러스로 이 3포도를 그릴 때 문법을 여러분이 좀 익히셔야 되는데, 일단 ggplot이라는 명령어에는 데이터를 넣어줘야겠죠. 해당되는 데이터. 그리고 이 매핑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들어가는 게 이 AES라는 함수로 입력이 됩니다. 이 AES는 그 aesthetic이라는 어떤 심미적인 그래프의 심미적인 요소를 결정짓는 매핑 함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x축은 뭐고 y축은 뭐냐 뭐 이런 거를, 그리고 컬러는 뭐로 하고 색은 무슨 색으로 채울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해주는 그런 핵심이 되는 중요한 ggplot에서는 중요한 그 함수예요. 일단 그 플러스가 있죠. 이 플러스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그래프를 그릴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레이어 형식으로 붙여줄 수 있는 어떤 오퍼레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는 ggplot이라는 이 베이직 함수, ggplot 함수하고 이 지온 포인트, 점이죠. 점을 그려주는 레이어를 두 개를 합한 겁니다. 뒤에 플러스를 하고 뭐 선을 그릴 수도 있고요. 면을 그릴 수도 있겠죠. 이 플러스 오퍼레이터를 계속해서 활용을 해서 레이어를 중첩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각 레이어들이 하는 기능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레이어는 데이터를 지정을 해주는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레이어에서 그 매핑 함수를 대부분 써요. 여기서는 지옴 함수에다가 썼는데, 첫 번째 레이어에서 데이터하고 이 심미적 요소 x축은 뭐고 y축은 뭐다, 이걸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옴이라는 기하학적 요소를 어떤 레이어로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지옴 포인트, 지옴 라인스, 지옴 스무스 뭐 이런 식으로 지옴 언더바가 붙죠. 그리고 them이 있습니다. 이 them은 이제 뒤에 다음 시간쯤에 배울 텐데, 스타일을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프의 스타일.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스탯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평균을 그릴지, 아니면 표시를 할지, 아니면 그 데이터 자체를 표시를 할지. 그래서 이 5가지 정도의 요소들, 함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ggplot은. 그래서 ggplot을 그릴 때 순서는 일단 어떤 그래프를 그릴지 결정을 해야겠죠. 근데 이전에 그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냐면 그 타이디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즉 컬럼들이 하나의 변수로만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독립적인 하나의 변수로 되어 있는. 그리고 로우들은 독립적인 하나의 샘플들, 데이터 포인트들로만 되어 있는 그런 테이블로 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걸 보고 싶은지 그래프를 결정을 하고, x축은 뭘 그리고 y축은 뭘 그릴지를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점을 그릴지, 아니면 선을 그릴지, 평균을 그릴지, 숫자 그대로를 그릴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뭐 스타일을 적용을 해서 좀 보기 좋게 그릴지, 요 4가지 스텝으로 ggplot을 그리면 되고요. 만약에 ggplot 요 함수만 쓰게 되면 지옴 요소가 없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옴 요소가 없죠. 여기서는 매핑만 했죠. 네,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고요. 밑에도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고, 여기에 지온 포인트라는 저 오퍼레이터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줄바꿈을 하셔서 계속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산포도를 그리는 거죠. 아까처럼. 그 매핑 함수가 생각보다 이제 여러분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매핑 함수는 조금 지오메트릭 그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 그런데 한 4가지 정도만 외워 놓으시면 돼요. 4-5가지. 여기 보시면 x축은 뭘 그릴 거냐, 그리고 y축은 뭘 그릴 거냐, 컬러는 어떤 색을 쓸 거냐. 근데 컬러를 쓰는데 여기서 스피시스라고 했죠. 스피시스 색을 쓰는 게 아니고, 스피시스라는 것에 따라서 다른 색을 칠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 밑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뭐 어떤 점을 그리는데 점의 모양을 스피시스에 따라서 다른 점의 모양을 그리겠다라는 거고, 여기에 필도 있고 그룹도 있어요. 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색을 칠하겠다고요. 여기서 컬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색으로 그리겠다예요. 이 차이점은 아마 뒤에 가시면 더 확실히 아실 수가 있고, 한번 그려서 확인을 해보면, 자 보시면 x축은 페탈 랭스, 페탈 위스가 됐죠. 컬러는 어떤 컬러를 지정해 둔 게 아니고,
컬러가 스피시스별로 다르게 표현이 됐죠. 그리고 쉐입도 스피시스별로 다르게 표현이 됐습니다. 네, 이런 요소들을 매핑해주는 그런 함수가 AES 함수이고, 이 지원 포인트는 이제 포인트를 그리겠다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는 약간 그 위치가 다르죠. 위치가 다른데 똑같은 그림이 그려집니다. 똑같은 그림이 그려지긴 하지만 보시면 이 위에서 쓸 때는 모든 하위에 있는 지오메트리에 다 적용이 됩니다. 라인을 한번 그려볼까요? 라인이라고 하면 네, 여기서는 이제 모든 점들을 다 이어졌죠. 그런데 라인에서 만약에 그 매핑을 컬러를 스피시스로 해보면, 그렇게 되면 스피시스별로 다른 라인들이 그려지는 거죠. 네, 이게 그 지옴 함수별로 다른 그 매핑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 지옴 포인트의 스탯은 아이덴티티가 디폴트입니다. 그 따로 어떤 스태티스틱을 계산을 안 하고 그 값 자체를 사용하겠다는 거고요. 히스토그램 밑에 이제 바그래프의 경우에는 그 스탯이 카운트로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지옴 함수는 어떤 그 이제 데이터를 그려주는 함수, 어떤 모양으로 그려줄 거냐라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통계량, 실제 그 자체를 그릴 수도 있고 데이터를 어떤 분석을 한 통계량을 그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바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쓰는 바그래프는 이제 히스토그램도 많이 쓰고, 그리고 범주형 자료의 어떤 카운트 데이터, 빈도수 데이터를 그릴 때 바그래프를 많이 쓰죠. 앞에서 배운 거랑 거의 유사하고, 이제 지옴 함수를 지옴 언더바 바 함수로 써주시면 돼요. 그 이제 여기서 스탯을 좀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데이터를 보면 데이터가 컨티뉴어스 데이터죠. 그 100개의 업저베이션이고 넘버로 이렇게 랜덤하게 노멀 분포에서 뽑은 값입니다. 데이터는. 자, 이 데이터는 이제 바그래프로 그릴 때 보통 히스토그램을 그리죠.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그려집니다. 근데 이 히스토그램은 우리가 원하는 히스토그램이 아니죠. 보시면 너무 스케일이 작아요. 이 진짜 바 하나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 근처에 하나가 있고 이 근처에 하나가 있고 뭐 이렇게, 어쨌든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비닝을 해주죠. 스탯을 빈으로 써주시고 이 비닝을 30개로 하겠다, 요걸 명시를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히스토그램이 그려집니다. 이때 여러분이 눈여겨보실 게 그 X축만 매핑이 되어 있죠. X축만 매핑이 되어 있고 Y축은 카운트예요. 이게 당연한 게 어쨌든 비닝을 30개를 구간을 나누고 각 구간마다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 카운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Y축은 자동적으로 카운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X축만 우리가 정해주고 스탯을 정해주면 Y축은 정해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만약에 이 바그래프의 컬러를 바꿔주고 싶다. 근데 컬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컬러 해당되는 색으로 그리겠다예요. 그리겠다. 그러니까 그 테두리가 컬러로 되죠. 블루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이렇게 블루로 그려지고 이 막대 그래프 자체는 필로 채워주셔야 돼요. 이거는 레드로 한번 해볼까요? 네, 레드로 그려지죠. 근데 이 지금 컬러랑 필은 매핑 함수가 아니죠. 지금 매핑 함수로서 써준 게 아니고 거의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여기서 그리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전부 다 동일한 그 이런 적용을 해라 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산형 데이터에 대해서도 바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지금 이 DAT 같은 경우에는 1부터 4까지 숫자 중에 랜덤하게 반복을 허용을 해서 100개를 뽑는 경우고요. 이때 카운트가 어떻게 되느냐, 1이 좀 적고 4가 많이 나왔는데 이론적으로 보면은 똑같이 나와야 되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개수를 1000으로 늘리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래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산형의 경우에도 스텝 카운트는 디폴트죠. 바그래프에서는 쓸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두 개의 변수가 있을 때 바그래프는 얼뜻 이제 생각하기 힘들긴 한데 그 스탯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이제 에러가 났죠. 데이터 자체가 지금 두 개의 변수로 되어 있고 두 값 다 컨티뉴어스예요. 그런데 x축에 x1을 그리고 y축에 x2를 그려라, 이렇게 명령을 지정을 매핑을 해놨는데 정작 그릴 그래프는 바그래프예요. 그런데 바그래프는 디폴트로 아까 보셨겠지만 스탯이 카운트입니다. 디폴트 스탯이 카운트죠. 이렇다 보니까 도대체 그 x축에 x1을 그리고 y축에 x2를 그리는데 어떤 걸 카운트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죠. 우리도 모르고 이 기계도 당연히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에러 메시지가 뜨고요. 이럴 경우에는 x축에 해당하는 건 x에 그리고 y축에 해당하는 거는 y에 그려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대로를 그리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네, 물론 이제 바가 어떤 비닝을 한 것도 아니고 해당되는 위치에 x1 위치에 x2까지의 그림이 바가 그려지는 거긴 하지만 스탯을 바꿔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그 바그래프에서 그 컬러나 아니면 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바그래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단 이 두 그래프는 이제 아이덴티티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긴 했죠. 그리고 지원 포인트 같은 경우도 3포도 앞에서 3포도를 그렸었는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레이어를 하나를 더 추가해서 바도 그리고 포인트도 그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일단 뭐 플러스 오퍼레이터로 레이어를 추가하는 거니까 가능하고, 아까 스탯을 지온 바 같은 경우에 카운트가 디폴트인데 아이덴티티로 바꿔주면서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 추가로 똑같은 매핑으로 x축은 x1, y축은 x2 똑같은 매핑으로 포인트를 그려라 라는 겁니다. 대신에 포인트의 컬러는 레드, 사이즈는 5로 그리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 매핑 함수 x축, y축이 다른 스탯을 써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죠. 이 부분을 알아놓으시고, 이제 여기서는 실제로 좀 범주형 자료를 만들어서 그 라벨도 붙이고, 이제 컬러도 범주에 따라서 다르게 그려보는 데이터인데요. 앞에 설명드린 부분이 대부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x1과 y1 데이터가 하나는 범주형, 하나는 연속형이죠. 이 범주형 자료 3개 있는 거고, 그리고 연속형 자료 3개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바그래프를 그린다면 x축에 아이덴티티로 그려야겠죠. 네, 여기까지 한번 그려볼까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x축은 각 범주, 사실 이건 이제 1, 2, 3 순서대로 돼 있긴 하지만 숫자가 3, 1, 2 이렇게 돼도 똑같이 그려집니다. 연속형이 아니고 범주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랑 다른 게 지금 색깔이 바뀌었죠. 데이터가 그 x축의 데이터가 범주, 3가지 범주이고, 여기서 fill이라는 매핑을, 아까 바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 색을 다르게 하려면 fill을 써야 된다고 했죠. 매핑을 x1에 따라서 다르게 해라, 요겁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울 거긴 한데, 요런 이제 뭐 x축 라벨이나 y축 라벨, 그리고 스케일, 그리고 타이틀, 이런 것들도 다 지정을 해줄 수 있죠. 당연히 뭐 이런 기능이 있겠죠.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울 때 그 theme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그 어떤 그래프를 조금 더 데코레이션 해줄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더 좀 보기 좋게 꾸밀 수 있는 옵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기로 하고, 자, 이제 라인 그래프입니다. 라인 그래프는 레이어 중에 하나죠. 이 지옴 라인 같은 지옴 함수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면 좋은 게 이 RStudio 치트 시트라는 게 있죠.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명령어들을 좀 모아놓은, 한눈에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커닝 페이퍼 같은 건데, 자, 여기서 그 GG 플러스를 네, 보시면 이 치트 시트를 좀 잘 활용을 하시면, 그래도 조금 자주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이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죠. 어떤 이제 지오메트리, gg플롯을 x축을 뭘로 하고 y축을 뭘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기본 문법이 플러스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 그리고 여기서는 지원 펑션의 매핑을 썼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좀 그리는 것마다 다른 색깔을 그릴 수 있지만, 보통 그릴 때 우리가 그릴 때는 그래프 하나에 그렇게 복잡한 걸 그리지 않기 때문에 ggplot 함수에 그 매핑 함수를 써주는 게 보통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스탯이나 여기 뭐 스케일링이나 심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없어도 그림이 그려지는데, 사실 이 스탯이나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잘 정해줘야 되는데 디폴트만 잘 써도 그려지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not required라고 써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움 함수들인데, 여기선 지움 함수들을 그 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나눠 놨어요. 그 뭐 원 베리어블, 투 베리어블스 이렇게 나눠 놨는데, 3 베리어블스, 그 이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이, 사실 여기서 나온 지움은 이제 거의 많이 안 쓰죠. 많이 이제 초반에는 많이 안 씁니다. 뭐 선을 자유자재로 그리고 색칠하고 뭐 이렇게 그리는 건데, 이거보다는 데이터의 모양을 보거나, 그러니까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좀 뭔가 그래프를 그리니까 베리어블에 따라서 이제 그림을 그리죠. 그때 우리가 봤던 뭐 히스토그램이나 히스토그램 있죠. 그 다음에 큐플랏, 그 디스크리트일 때는 변수 하나만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바그래프. 변수 두 개는 아까 했던 그 삼포도 지온 포인트로 x축 y축 지정해주면 삼포도가 그려졌고, 뭐 선이나 다른 그 스무싱 라인도 두 개 변수로 하는데, 뭐 포인트가 있고 뭐 퀀타일이 있고 스무스, 텍스트, 라벨 뭐 이런 것들은 필요하실 때마다 찾아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컨티뉴어스일 때는 지금 라인이 여기 있죠. 그리고 x가 디스크리트이고 y가 컨티뉴어스일 때 이런 플랫을 그릴 수 있다. 요즘 이제 그 박스 플랫보다 바이올린 플랫을 더 많이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뭐 어떤 스탯이라든지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x나 y가 컨티뉴어스냐 디스크리트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그 x축 y축의 어떤 그 옵션을 정해주는 건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배우실 거고, 그리고 뭐 페이스 세팅이라고 해서 이제 그래프를 여러 개를 한 번에 그리는 거죠. 이런 것들 여러분이 그 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줄무늬를 그릴 수도 있고, 배경을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그 이 치트시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틈틈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지움 라인은 이제 그 두 변수가 컨티뉴어스일 때 쓰는 그런 함수죠. 네, 이 경우는 x축은 x1, y축은 x2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지움 라인이니까 지움 포인트를 했으면 점을 찍었겠죠. 그런데 라인이니까 이 점들을 이어준 겁니다. 순서대로 이어준 거죠. 그리고 이제 점도 같이 찍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점을 같이 찍을 수 있고, 지금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해볼까요? 지움 라인은 사이즈 두께를 좀 두껍게 한 거죠. 그리고 포인트는 보시면 포인트의 캐릭터예요. 21번 캐릭터인데, 그리고 사이즈는
밖에 사로 하고 이 안에 색깔은 화이트로 한 거죠. 네, 그리고 포인트에 대한 그 종류는 여러분 이제 PCH라고 도움말을 보시면 여기에 네,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뭐 0번부터 25번까지 다른 그 도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색칠이 되어 있는 것들은 필로 색칠을 해야 되고, 여기 그 테두리가 있는 것들은 테두리는 컬러, 안에 있는 색은 필, 요 키워드로 지정을 해 주셔야 원하는 색을 칠할 수가 있습니다. 가이드는 이제 이 레전드고요. X의 범위, 그 다음에 X의 랩, 라벨, Y의 라벨, 그 다음에 타이틀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한 것들을 다 붙여서 레이어로 붙여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룹 옵션은 많이 쓰지는 않는데, 그 만약에 그 X랑 Y가 연속형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다 돼요. 그런데 이게 연속형이 아니고 그 이산형일 경우에는 선으로 연결하는 게 안 됩니다. 그 만약에 한번 보시면은 XY를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 놓고, X는 이제 범주형이죠, 3개, Y는 그 연속형. 이게 아까 바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렸던 데이터인데, 만약에 이제 그룹을 빼고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제 지옴바 해서 아까 스탯을 아이덴티티로 했죠. 그래 보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가끔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선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 이렇게 안 되죠.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 왜냐면 이게 어떤 독립적인 값들이기 때문에 요거 어떤 걸 연결하는지를 몰라요, 라인이. 그래서 그룹이라는 매핑 키워드를 써줍니다. 1이라는 거는 따로 그룹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이 그룹핑을 해주고 싶을 때 1로 해주면 이 값들이 다 1로 그룹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뭐 이게 좀 어색하니까 포인트를 그려줄까요? 포인트를 그려서 가운데 점을 찍어줄 수도 있고, 사이즈를 4로 하고 필을 화이트로 하면 이제 지금 포인트의 필이 화이트가 안되죠. PCH가 21번이어야 화이트가 됩니다. 네. PCH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번이 테두리가 있고 안에 색도 칠해져 있어서 테두리 색은 컬러, 필은 안에 있는 색,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그 라인 그래프일 때도 그 디스크리트일 때도 라인 그래프로 값들을 연결해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그 얘기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 마지막으로 이제 스무싱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무싱은 이제 삼포도를 그리고 삼포도의 추세선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추세선은 우리가 이제 논문을 쓰든 뭐 그런 데이터를 표현할 때 굉장히 많이 쓰고, 그 추세선에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이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같이 그려줄 때가 많죠. 네, 그래서 데이터를 mtcars라는 이제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산포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산포도는 엠티 카스를 먼저 봐야 되겠죠. 스트럭처를 보면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는데, 일단 32개의 관측값이 샘플이 있고, 각 샘플마다 11개의 관측 변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아마 이제 자동차가 각각 샘플이 될 건데, 이게 마이 퍼 갤론, 이게 그 연비일 겁니다. 연비. 그리고 이게 실린더, 그러니까 몇 기통이냐 그런 걸 텐데, HP는 호스파워. 자, 보시면 산포도를 그린 거예요. X축은 그 연비, Y축은 호스파워. 보시면 연비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 마력이 낮아지죠.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나 봅니다. 근데 이게 추세가 뭐 리니어는 아닌데 이렇게 좀 꺾어지는 것 같아서 이 추세선을 그리고 싶죠. 이런 거 그래프를 그릴 때는 뭐 아무리 포인트 사이즈를 굵게 해도 추세선을 하나 그려주면 좀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그려주는데 단순하게 기온 포인트라는 키워드 함수 하나만 써주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일단 워닝 메시지가 하나가 떴죠. 워닝 메시지는 여기 보니까 유징 메소드를 로에스로 하겠다. 포뮬라는 y는 x다. 그러니까 y가 반응 변수, x가 설명 변수. 이 메소드는 로에스라는 게 이제 로컬 리그레션인데, 이 리그레션을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구간을 끊어서 그 특정 로컬에서만 리그레션을 수행해서 마치 이제 그 곡선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자, 이게 워닝 메시지가 뜨는 이유를 한번 보면 아마도 그 옵션을 지정을 안 해줬나 봐요. 여기 보시면 네. 메소드가 널이죠. 메소드가 널인데 지정을 안 해주면 아마도 디폴트로 로에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뮬라도 널인데 지정을 안 해주면 여기서 우리가 이미 매핑을 했죠. x는 뭐고 y는 뭐다. 이 x, y 값을 가지고 디폴트로 y는 반응 변수, x는 설명 변수로 리그레션을 하겠다라는 그냥 그 안내 메시지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일단 그 어떤 추세가 선이 그려지는 게 눈에 보이고, 이 구간에 그려진 이 범위들은 이제 보시면 SE라고 돼 있는데, SE는 보시면 confidence interval이에요. 예, confidence interval around smooth라고 하죠. confidence interval이라는 게, 근데 데이터가 많이 있으면 집중되어 있을수록 좁아지죠. 그 근처에 이제 대표값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고, 데이터 포인트가 이제 적으면 적을수록 커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을 여러분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뭐 스판 옵션이 있는데, 스판 옵션 같은 경우에는 SE도 컨피던스 인터벌도 우리가 끌 수 있죠. 얼마나 그 적합 로컬 그 범위를 작게 줄 것이냐, 이 얘기인데, 작게 주면 작게 줄수록 어떤 이 스무싱 되는 정도가 달라지겠죠. 작으면 작을수록 데이터 특정 포인트에 더 가까워지는 그런 추세선이 그려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컨피던스 인터벌은 이제 지워졌고요. 이 컬러를 여기서 컬러를 바꾸면 되겠죠? 네, 그레이로 바꾸면 이렇게 그레이로 바뀌고요. 자, 이제 네, 아까 스판을 작게 줬을 때 데이터에 정말 과대하게 적합했죠. 데이터 너무 디펜던트하게 적합돼서 오버피팅이라고 합니다. 이 오버피팅은 어떤 모형을 데이터에 적합을 할 때 우리가 언더피팅, 오버피팅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또 딥러닝에서 데이터에 너무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적합되는 모형을 가지고 또 오버피팅이라고 또 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시죠. 자, 이제 그 데이터를 한번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생성을 해보고 이 데이터를 스무팅을 한번 시켜볼게요. 지금 이 마이 데이터라는 거는 어떤 학생들의 키, 몸무게, 그 다음에 반 정보를 이렇게 해놨고 200명을 관측을 한 걸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면 하이트를 웨이트에 어떤 비례하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값으로 만들었죠. 보시면 딱 봐도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를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처음 보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그렇지 만들지 않았을 때는 보통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보고 싶죠. 그럴 때 스캐터 플랫을 그리게 되는 거죠. 스캐터 플랫은 아까 배웠던 것처럼 포인트, 보시면 x축을 웨이트로 하고 y축을 하이트로 해서 컬러는 이제 클래스마다 다르게 해라. 방금 우리가 했던 건데, 자, 이렇게 하면은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렇게 그려지는 이유가 이 ggplot 함수에서 매핑을 시킨 경우는 그 하위 레이어에 있는 모든 지옴 함수에서 똑같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x축 y축은 별 상관이 없는데, 컬러라는 게 클래스에 따라서 다른 컬러를 써라 라고 여기서 매핑을 했기 때문에 포인트는 뭐 이렇게 되고, 스무스도 클래스에 따라서 다른 지금 스무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물론 이제 클래스에 따라서 다른 뭐 스무팅을 해도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키랑 몸무게가 어떤 상관관계냐라는 게 더 궁금할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포인트하고 스무스를 다른 각각에 대해서 매핑을 해주는 전략을 해야겠죠. 이렇게만 해줘도 스무스는 뭐 따로 분류를 한 게 없기 때문에 컬러만, 포인트만 이 클래스에 따라서 달라지고, 스무딩 하는 라인은 이 전체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다 스무딩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내용이고요. 이거랑 좀 다른데,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했죠. 데이터만 지정을 해주고, 포인트에서는 전부 다 지정을 하고 매핑을 하고, 스무스에서는 x축이랑 y축만 매핑을 한 겁니다. 네, 그쵸?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방금 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그 ggplot을 활용을 하실 때 어떤 레이어에 따라서 다른 그 매핑 함수를 쓰면서
해당되는 지옴 함수들, 지오메트릭 어떤 그래프들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사실 이제 여기서는 안 했지만 데이터도 다른 걸 쓸 수가 있긴 합니다. 데이터도 여러분 그 헬프 페이지를 보시면 지옴 어떤 함수든 헬프 페이지를 보시면 전부 다 데이터 파라미터가 있죠. 네, 이 데이터를 다른 걸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오늘 과제는 없고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함수, 그래프 함수들을 그려봤고, 이런 함수들로 gg플롯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여러 개의 플롯을 그리는 것 하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예제를 하면서 조금 더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